코어가 흔들리면은 힘이 없어. 왜? 자전거 타는 사람 뒤에서 보면은 처음 타는 사람 자전거 탈 때 이러고 타거든. 이게 안정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르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코어람 어디인지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단순히 복근이 아니라 횡격막 쪽에 몸통이 지지해주는 이런 뭐 근육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이 코어가 말이에요. 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근데 그 코어라 그러면 원래 무슨 뜻이에요? 중심. 핵심, 중심 뭐 이런 거잖아. 바로 그거야. 우리 몸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 그냥 가운데 있으니까 중심이 아니고 우리 몸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중심이야.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먹질 했다. 주먹질을 했는데 코어가 흔들리면은 힘이 없어. 왜? 작용을 반작용 잡아줘야 돼. 그걸 못하는 거야. 내가 공을 발로 찼지. 발로 차는데 코어가 딱 잡질 못하면 발로 차봐야 공이 별로 나가지도 않아.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해도 있죠. 코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운동뿐 아니라 걷고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나 짐을 들은다. 그럴 때도 코어가 딱 잡아줘야 돼, 우리 몸을. 코어의 기능을 갖다 4가지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척추 안정화. 그 다음에는 이제 힘 전달, 충격 흡수, 뭐 자세 유지. 그게 다 척추 안정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할 때 있잖아요. 코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척추 안정화뿐이 아니라 우리 전신에 어떤 운동할 때 있잖아. 운동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코어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먹질을 했다, 무거운 걸 든다. 이럴 때 내가 무거운 걸 들으려면은 어떻게 돼? 팔 근육이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거보다 먼저 코어가 작동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코어가 작동을 하는데 그 코어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코어예요, 소코어. 이너 코어는 우리 몸을 갖다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줘. 그 다음에 아우터 코어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보조 역할을 하는 거 된단 말이에요. 코어 그러면 말이야, 다혈근이니 뭐 이런 거 중요하다 그러잖아. 여기 트랜스버스 아브도미스, 복행근 다혈근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거라고. 뭐냐면 다혈근은 우리 척추 있잖아요. 척추 마디가 있잖아. 마디를 이렇게 연결을 해. 마디를. 딴 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길게 연결을 하는데 이거는 위에마디, 아랫마디 해갖고 딱딱 잡아주거든. 그래갖고 그 한 마디를 갖다가 안정화 시키는 거야. 스테빌라이저 시키는 거야. 요게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힘을 썼다 그러면 어디가 삐끗하겠지. 그러면 거기가 손상이 갈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혈근이나 복행근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안정화 시키잖아. 그러고 나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코어는 우리가 어떠한 움직임을 하든지 코어는 항상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너 코어라 그러는 거, 그게 이제 위로 달하는 횡격막, 아래로는 골반 기저근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복행근이고, 뒤에 있는 건 다혈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외에 말이야, 복직근이라는 게 식스팩, 뭐,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이니, 외복사근, 내복사근, 이런 거. 그거 뭐냐? 그것도 중요해.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근육이지, 안정화시키는 건 안에서 안정화시켜버려야 돼. 그래갖고 이것들도 뭐 안정화시키는데 역할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뭔가 힘을 발휘하는데 이제 쓰는 근육들이라고. 그러면 둔근은 뭐냐? 둔근. 궁뎅이 근육은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려고 그러잖아. 골반이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골반까지 사실은 코어에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코어 근육이에요. 그러면 팔은 어떠냐? 팔은 우리가 이거 움직이잖아. 그럼 견갑골이 있잖아.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근육이 또 역시 큰 범위에서 코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세라투스 안티리어라 그래갖고, 세라투스라는 게 뭐냐면 톱니 모양으로 됐다는 얘기야. 톱니. 세레이션이라는 게 톱니 모양이거든. 세라투스. 앞쪽에 있는 톱니 모양으로 된 근육.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된, 갈비대가 아니고 그 근육이 이렇게 보여. 그게 견갑골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갖고서 그걸 갖다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 다음에 광배근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갖고서 코어는
쉽게 말하면은 아주 이너코어 스테빌라이즈 시키는데 제일 핵심적인 고코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있고 팔다리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갖다 광범위하게 보면은 다 코어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너코어다. 그래서 이 식스팩이 안만 좋아도 코어가 꼭 좋다고 얘기를 못하는 게 이너코어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허리도 마찬가지야. 허리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일분 같은 거는 마디마디를 갖다 연결하는데 그게 이마디 연결하는 게 부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 가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허리의 건강과도 아주 관계가 많은 게 역시 코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코어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탄탄히 있어야 할 지지대 같은 역할이고 내가 볼수록 맞죠? 감탄해. 너무 똑똑해.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쵸? 우리가 말이에요.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공기, 물, 이런 거잖아. 공기. 여기 다 보이는데 공기 중요한지 모르지, 우리가. 근데 코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우리 몸의 움직임을 갖다가 제일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중요한 머슴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아까 잠깐 보여주셨는데 코어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특히 이제 척추를 놓고 볼 때 있잖아요. 척추는 그 우리가 뛴다. 뛰면은 발이 탁 내딛어질 때 어떻게 했어? 이런 충격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는 디스크에서 흡수가 되는데 근육하고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코어가 좋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충격이 좀 와도 괜찮은데 코어가 약한 사람들은 그런 충격이 오면 디스크나 이런 데 무리가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뛰는 거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걷는 거하고 뛰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한 발이라도 땅에 붙어 있는 거야. 뛰는 거는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두 발이 떨어져 있다가 탁 내려오면 체중에 몇 배가 걸린다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갈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죠. 그럼 약간 코어가 완충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 충격 흡수라는 게 이제 완충제지 뭐. 그러면 힘들도 자세 하고. 유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척추 안정화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척추가 안정화가 되면 자세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는 따로 요거만 띄워서 뭘 갖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교수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코어 코디네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어 코디네이션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특히 노년기에 왜 중요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거운 물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코어가 먼저 작동을 딱 해갖고 준비를 해주는 거. 그게 코어의 코어디네이션이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몸에 훨씬 더 무리가 가게 되겠지. 허리하고 전체를 갖다 보호해주는 그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런 게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 시간이. 그러니까 코어 코디네이션은 대개 뭐 100mS, 200mS 전에, 그러니까 미리세컨 초.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전에 안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더 늦게 되다가 좀 덜 되다가 뭐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연습하는 거 있잖아. 그게 데드버그나 버드도 그런 거 해갖고서 무슨 근육 운동이 되겠어. 그게 아니고 코디네이션을 갖다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이게 무슨 운동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근데 실제로 해보라고요. 이거 팔 하나 다리 이거 해갖고서 있잖아. 흔들흔들해요. 가만히 못 있어. 그게 코어가 딱 잡아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해갖고서 내가 딱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자꾸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저거 시키잖아. 그럼 다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협응 능력을 보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내가 어떻게 수축해야 되고 안에서 이제 계산해서 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거 갖다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근육이 뭐 저거 한데 얼마나 세지겠어. 근육 세지는 거로 치면은 시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뭐 여기 왕자도 새겨지고 좋을 것 같잖아. 근데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무리가 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딥코어에 대한 운동은 아니다. 야. 그것 때문에 시답 같은 거 그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셋업 같은 경우는 전체 운동 근육에 해당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보드 운동하는 거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이고 버드독 같은 운동 있잖아요. 그거는 근력을 키우는 것도 안 되는 건 약간 되지만은 협응력을 키우는 운동이야. 협응력.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협응력 부분에서는 근육의 양보다 근육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이제 코어 코디네이션과 좀 연관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근육의 질보다도 근육이 말을 잘 들어야지 여기서 명령이 딱 내려갔을 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 길러주는 거예요. 근육의 양과 질보다는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게 코디네이션이야. 그게. 그런데요, 교수님.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근육을 훈련시켰어도 팔다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빠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 코어 근육도 척추를 꽉 잡아주고 있던 이 근육마저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거나 빠지게 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아니 우리 몸이라는 게 약해지면 어디 하나만 약해지고 그러겠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거 갖다 계속 유지시켜주고, 그죠? 나이 들어서 뭐 욕심 부려갖고서 말이야. 나 이게 더 좋게. 그런 것도 뭐 하면 좋지.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근력도 그렇고 근육의 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능력도 그렇고 이런 거 갖다 유지시켜 주겠다. 그런 개념에서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조금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요. 유치한 질문을 하는데 대답하면 나도 유치한 사람이니까. 제가 궁금하니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팔다리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어 운동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럼 팔다리 근육은 다 빠져도 코어가 탄탄한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진짜 좀 이상한 질문이다. 근데 일단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그러고 코어 운동을 안 하고 다른 걸 해도 코어는 단련이 될 수밖에 없어. 왜? 다른 걸 할 때 이게 잡아줘야 되거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하고 거꾸로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운동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코어는 유지가 된다고, 그거는. 근데 뭐 코어 운동만 하고 다른 걸 안 했다? 글쎄,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버드독을 하면 팔 들고 다리 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야, 그럼? 응? 팔다리 운동이 되네요. 그렇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 뭐든지. 내가 환자한테도 그렇고 뭐 얘기하는 게 의사가 환자를 볼 때는 human as a whole. 인간 전체를 봐야 돼.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만 쳐다보고 뭐 눈이 아프니까 눈만 쳐다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그런 사람들, 허리뼈에 금 간 사람, 디스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만히 누워있지 말라는 거야.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만큼 득이 되겠지? 이만큼 해가 된다고. 왜? 그 사람 전체로 볼 때는 이만한 해가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야 돼.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이거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코어가 약해지게 됐을 때, 예를 들어 허리 건강이나 자세 부분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하게 느낄 수 있는 영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근력 약화, 더하기 코어까지 약해지면 낙상이 훨씬 많아지죠. 그게 뭐냐면 몸을 갖다 제대로 딱 잡아주지 못하니까 흔들흔들 할 거 아니야, 이게. 흔들흔들 하면 중심 잡기 훨씬 힘들지. 그러면 낙상 많아지는데 이게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제일 그 문제가 낙상이거든. 그래갖고 일단 넘어지잖아요. 넘어져 어디 부러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생활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다고. 그런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에서 걷는 근육 더하기 코어를 갖다가 꼭 그 강화를 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낙상은 좀 특히 위험한 부분이다 보니까 듣자마자 내 코어는 괜찮은가? 일을 잘하고 있나? 잘 버티고 있나? 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집에서 도구 없이 간단하게 나의 코어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누웠다가 아무것도 안 짚고 혼자 올라오기, 배 힘으로 이런 거 좀 코어를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밸런스를 보는 것도 사실 코어하고 관련이 있거든. 그러니까 밸런스는 그냥 신경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 신경이 근육을 조정을 갖다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 발로 서기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고 그러는 거 있죠. 그게 다리 운동만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이게 다리를 갖다 움직이려고 그러면 코어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가 약하잖아. 코어가 약해갖고서 중심을 못 잡으면 흔들리게 돼.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 뒤에서 보면은 처음 타는 사람 자전거 탈 때 이러고 타고도 이게 안정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근데 자전거 잘 타는 애들 봐봐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다리만 싹 움직여서 가잖아. 그거는 이 코어가 딱 안정이 돼갖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얘가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이러고서 가는 사람은 자전거 빨리 갈 수가 없어. 힘이 좋아도. 왜? 여기서 힘을 갖다 흡수해 버리는 거야, 이거 하는데. 그래 버리면 뭐 이게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 그러면 정말로 모든 활동을 할 때 코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코어 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실하게 드는데요. 사실 운동이라는 게 흥미가 붙지 않으면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골프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면서 좀 흥미도 붙을 수 있는 활동적인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코어 운동도 되면서 흥미도 붙일 수 있는 취미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어떤 운동을 하든,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친다. 그거 아주 중요한 코어 운동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스키를 탄다. 마찬가지야. 그 운동을 갖다가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코어 운동을 갖다가 뭐 신경 써서 해야 되지만은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코어 운동을 따로 하려고 뭐 이렇게 크게 노력을 안 해도 그걸 하면서 이미 코어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바둑도 운동이야, 바둑. 바둑도 그 중국은 체육부 소속이더라고. 뭐 머리 운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요거 손가락 운동밖에 더 되겠어? 그런 거 아닌 전신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코어가 바탕이 돼서 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흔히 코어 근육을 키우거나 복근을 키우기 위해서 셋업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셋업이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주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일까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셋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몸을 갖다 이렇게 둥글게 말잖아. 둥글게 말면서 힘을 줘. 네. 그러면 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는 굴곡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힘을 줬지. 그러면 디스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을 더 받겠지.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야. 물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디스크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 문제 안 돼요. 그렇지만은 디스크 상태가 좀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있잖아. 그렇게 조금씩 더 촉진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운동을 했다가 괜히 더 다칠까 봐 겁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도 꼭 이 운동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코어 강화 더 중요해요. 건강한 사람이야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신나게 이것저것 운동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게 같이 운동이 되니까. 그런데 그냥 뭐 아프니까 뭐 활동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분들은 코어 운동 해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갖다 관찰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운동을 하니까 어디가 좀 불편하다.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 그런 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는 거야.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 이게 뭐 때문에 그러자를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갖고 대개 이제 근육,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좀 아픈 거 있잖아. 그 뻐근하게 그러고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국소적인 통증이 나타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걸 갖다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뻐근해. 예? 근데 허리에서 뭐 내가 이걸 갖다 했는데 다리가 땡긴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근육을 갖다 써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근육에 젖산이 좀 쌓여갖고 오는 증상. 그런 거는 조금 지나면 좋아지지. 그렇지만은 근육을 썼더니 허리에 또는 신경에 자극이 갖고 나쁜 자극, 노시셉션이라네. 나쁜 자극이 가서 오는 증상, 그건 안 되잖아. 그런 것만 구분하면 돼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응치 다리 쪽으로 증상이 오면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허리 자체가 좀 뻐근하고 그러는 건 뭐 그거 that's okay.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내 몸에 대해서 나 스스로 관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환자분들이 내 몸을 관찰하면서 좀 더 다칠까 봐 겁내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코어 운동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워서 뭐 팔다리 이러는 거 있지? 그러는 건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할 거 없거든. 그다음에 엎드려서 버드덕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아주 대표적인 운동이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다음에는 브릿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무리가 안 가면서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들이지.
그리고 이제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이런 거는 근력이 상당히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따 하고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 해갖고 좀 괜찮은 것 같은 그쪽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럼 교수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이런 운동들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해야 되고 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안 좋아. 그래갖고서 그런 운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그저 하루에 한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그저 한 3번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근력 강화 운동 하는 거 있잖아. 근력 강화 운동 하는 것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는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상체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상체는 쉬어주고 하체 운동을 하고 그럼 그 다음날은 하루 또 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이걸 해갖고서 뭘 어디 뭐 대회 나가려고 그러지 몰라도 계속 막 하고 그러는 거는 오히려 근육에 피로가 오고 그래갖고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도 중요해. 쉬는 거. 쉬는 거는 이제 거기에 피로가 누적되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고 적당히 쉬어줘야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안 그러고 너무 무리를 해버리면은 걔가 지쳐버리지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뻐근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동을 잘해서 뻐근하고 묵직한 거랑 디스크가 좀 망가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인 거랑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허리 아픈 경우보다는 대개는 엉치 다리가 아픕니다. 안 아픈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갖고 허리가 아픈데 그게 디스크가 나빠져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근데 서서 걸어 다닐 때 괜찮은데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 그거는 디스크의 그 종판이 약한 사람들이야, 그거는. 그건 또 문제가 틀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내가 판단하기 어렵잖아. 그러면 당연히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지사를 받아보고. 탄탄한 코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근력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근력 운동은 조금만 쉬어도 근육이 되게 빨리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코어도 빨리 빠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계속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유지시켜 주려고 그러면 꾸준히 하면 되는 거야, 꾸준히. 꾸준히 하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렇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코어에도 관심이 좀 많이 생겼고 당장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2030 세대와 노년기이신 분들이 코어 운동을 할 때 운동 방법이나 주의점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운동을 갖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정도면은 내가 그냥 악착같이 코어 운동을 또 해야지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하는 운동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운동을 갖다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문제야. 그런 사람들은 코어 운동이라도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 거라도 계속 하는 게 본인의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근육 저축하는 거니까. 그래갖고서 코어 운동, 그 다음에는 다리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거는 평생 두고 해야 되는 거지 뭐. 근데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운동 자체에 이미 코어 운동에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자기가 따로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먼저 번에 보니까 이걸 이런 거 하는 거 잘하더라. 응?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쩌면 노년기의 행복은 내 코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 내 허리는 괜찮으니까 코어 운동은 좀 나중으로 미뤄야지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르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평소에 늘 신경을 써갖고서 꼭 나는 코어 운동을 하겠다라고 악착같이 코어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있잖아. 그걸 만들어갖고 등산도 좋고 테니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여러 가지 몸을 갖다 많이 움직이는 운동 있잖아. 그런 걸 하면 코어는 같이 단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부족하면 시니어분들은 많이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경우에서는 이제 언제 진행하면 될까요? 그런 분들은 그 벽 플랭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벽 플랭크. 벽 플랭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 여기서. 응?
좀 더 이렇게 해갖고서 있죠. 조금 거기에 가는 부담을 갖다 줄이면서 있죠. 우리가 이거 봐봐 팔굽혀펴기도 여기서 하기 힘들잖아. 근데 이렇게 해갖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네. 어? 그런 식으로 그 플랭크 자세도 조금 좀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자꾸 플랭크 하는 거야, 이거 자꾸. 응?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하다가 이제 조금 할만하면 내려가도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다가 좀 뭐든지 밀고 당기고 해야 돼.